시청자 여러분, 9월 23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포고급 일원에는 58곳의 돼지 사육 농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일대는 악취로 인한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데요.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인접한 에버랜드의 관광객들까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찬민 용인시장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 직접 돼지 사육 농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에 위치한 한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200여頭를 키우는 돈사를 들어서자마자 심한 악취가 코끝을 찔러옵니다. 이렇게 악취가 심한 이유는 돈사 특유의 분뇨 냄새가 먹이로 쓰이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냄새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의 신월리와 유은리 일대 돼지 농가는 총 58곳, 650만 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9곳, 2만 2천 도의 돼지들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들과 에버랜드 관광객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도 축산 분뇨 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민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후 남은 음식물 잔재물이 부패 시 악취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 공급 시에는 사료관리법에 정한 80도씨 이상 상온에서 30분간 가열해서 돼지 사료로 사용하려 하나 사실상 열 처리 공정 이행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고 농장에서 나온 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직접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다가 아니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죠.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일을 추진하는데 게을리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눈치를 본다든가 그러면 내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요. 한편 해당 농가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악취 저감제나 미생물제를 사용하는 등 악취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해를 해요. 약품이나 이런 것도 아끼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냄새 제거제,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 피해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조청식 부시장을 총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11월부터 축산시설의 전반적인 불법 사항 단속과 음식물의 사료 적정 사용 실태 조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국산 돼지갈비에 외국산 목살을 붙여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기도 내 식품 가공 및 유통업체 35곳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혜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돼지갈비 제작 공급업체입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갈비뼈와 여러 부위의 돼지고기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돼지갈비뼈에 갈비살 대신 목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하얀 가루로 보이는 것은 바로 식용 접착제. 갈비뼈는 국산이지만 갈비살 대신 붙이는 목살은 캐나다산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 갈비 함량을 속인 뒤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에 약 19톤, 1억 7천만 원 상당가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산 갈비는 포뜨기가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산 목살을 수입하여 식용 접착제로 붙여 왕갈비로 둔갑하여 판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돼지갈비의 성분 표시도 엉터리입니다. 안산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돼지갈비 포장지입니다. 국내산 돼지갈비 25%에 미국산 목살 36%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산 돼지갈비 11.5%에 미국산 목살이 49.5%입니다. 이 밖에 유통기한을 속인 양념 돼지고기와 냉장용 닭고기를 냉동 포장해 판매하려다 적발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추석 대비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를 단속하고 원재료 함량 허위 표시 2개소, 유통기한 변조 경과 제품 사용 13개소, 무허가업소 4개소 등 총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중 33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리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평택시 의회는 어제 추석을 맞아 포승 지역 아동센터와 합정 방정환 아동센터, 애양보육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했습니다. 김인식 의장을 비롯한 위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직접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해마다 명절에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도유지와 시유지 같은 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주택을 대학생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신관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봉마을의 공급 계획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적합한 공유지를 찾아 사업 부지별로 공모해 민간 건설사를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따봉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로 효친의식을 드높이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어제 안성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가 주최하고 안성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효행자와 노인복지 기여자 등 64명의 시상자를 발굴해 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락한 노년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이 추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계절 변화가 있을 때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